많이들 물어보세요. 이제 좀 더 많이 하는 게 좀 정확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럼 예산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하면 이제 그러면 이제 아무 말씀 없으시는 거고, 제일 많이 뉴스에서 이제 보시는 게 뭐 네, 안녕하세요. 트렌드주. 누가 댓글에 그런 창 올리셨더라고요. 내용은 되게 좋은데 트렌드가 뭔가 한 발짝 뒤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거기에 맞게 총선이 지났죠? 그래서 여론조사 이슈가 조금 지난 다음에 그 이슈를 한번 건드려 보려고 전문가분 한번 모셨습니다. 공공조사 쪽에 또는 정치여론조사 쪽에 조사를 진행하시는 동민호 부서장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론조사에서 엠브레임 퍼블릭의 권민호 부서장이라고 합니다. 네. 선거 전에 섭외를 받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엄청 비싼 척 하시더라고요. 여론조사가 진짜 일상화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조사를 왜 하는 겁니까? 결과는 그냥 뭐 나오는 건데. 결과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그거를 못 참아요. 사람들이 네. 그 못 참는 심리를 언론사들은 이용해야 되고 아, 하니까. 그게 약간 시장성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죠. 예. 여론조사가 가장 좀 효과적인 아이템. 아, 뉴스성도 있고 사람들이 궁금함도 채워주고 뭐 이런 식의. 정당이나 뭐 후보자들은 어쨌든 자기가 또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싶고, 언론사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또 언론사는 모든 지역을 다 조사하지 않고 관심 있는 지역들만 나오거든요. 이번 총선에도 보면 뭐 계양을이라든가 뭐 양산을, 중성동 나오는 지역만 계속하고, 그분들은 정말 지칠 때까지 여론조사 하셨을 거고, 또 정당이나 후보자들은 내가 나오는 지역, 또 우리 정당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것을 궁금해할 거고. 그게 그러면 시장으로 보면 대통령 선거가 있고 이번처럼 국회의원 뽑는 총선거가 있고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선거가 있고 시장 규모로 보면 뭐가 제일 큽니까? 시장 규모는 지역구가 몇 개냐, 몇 명의 당선자를 뽑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지방선거가 제일 큰 아니요, 총선이 제일 크고요. 아. 지방선거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몇 명을 뽑는지를 생각하면 지방선거의 수가 있는데, 지방선거는 대체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장, 도지사 이런 광역단체장 위주로 보기 때문에, 광역단체장 17명, 구청장이라든가 분수처럼 기초단체장인데 우리가 좀 궁금해하는 몇몇 지역들만 들어가는 정도, 교육감 몇 명이랑 그 정도만 들어가는 정도고, 근데 가장 거기서 으뜸은 총선이죠. 그렇게 여론조사를 많이 한다는 거는 결국 이게 조사가 어떤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그런 조사를 많이 한다는 거겠죠? 그 효과를, 눈에 띄는 효과가 뭐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사람들 궁금한 거 해소하는 그런 건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좀 앞서가는 후보 쪽에서는 조사를 일부러 좀 더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긴다는 거 알려줘야 사람들이 저 후보가 앞서가는구나 하면 약간 그쪽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고. 그게 이른바 이제 밴드웨건, 예. 대세다 예. 이거를 하면 사람들이 자기 투표의 효능감 때문에 그렇죠. 더 하려고 하는 성향 때문에 그거거든요. 그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지금 보면 왜 우리 선거 전에 깜깜이 기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D-6부터 시작하는 조사들은 발표를 못하게 돼 있는데, 그게 약간 그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도 마지막 그 발표하는 기간에 집중적으로 발표를 하는 예. 거구나. D-7까지가 선거 여론조사가 가장 바쁠 때고, 그 다음날에 이제 언론사들 보면 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사는 거의 없죠. 자, 그러면 결국 여론조사라는 게 이게 뭔가 맞힐 수 있으니까 효과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텐데, 이게 맞히기 위한 조건 같은 것도 있죠. 결국은 이게 대상자 전체를 조사할 수 없으니까 약간 일부만 샘플링해서 하는 게 이제 여론조사의 장점이자 단점인데, 결국 이거 샘플 늘리면은 장땡 아닙니까? 그러면 좋긴 하겠는데, 돈. 돈이랑 뭐 일정 이런 거 현실적으로 다 고려해야 되니까. 많이들 물어보세요. 이제 좀 더 많이 하는 게 좀 정확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럼 예산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하면 이제 그러면 이제 아무 말씀 없으시는 거고, 제일 많이 뉴스에서 이제 보시는 게 뭐 그 지역에 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이렇게 보일 텐데, 어떤 분들이 이제 1500명은 해야 되지 않아요? 2000명은 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거기서 접점을 찾기는 해야 돼요. 500명을 할지 1000명을 할지 또 뭐 1500명을 할지를 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이제 여론조사 보도 보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얘기가 뭐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 포인트, 3점이. 예, 3점이 1000명한테 3점이 가장 많이 들으실 거고, 500명일 때 4점. 예, 4.4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500명일 때 4.4라는 거는 만약에 A 후보하고 B 후보의 격차가
8.8%포인트까지 났을 때는 아,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4.4. 그럼 어디가 위다라고 라고 측정할 수 하면 없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500명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4.3. 그래서 8.8 범위고 1000명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3.1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6.2. 그 샘플이 커지면 오차 범위가 줄어드는 거죠. 만 명일 때는 만 명일 때는 0.98이었나? 그러니까 1%포인트 미만으로 들어가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A 후보하고 B 후보의 격차가 0.3 나왔다 그렇죠. 라고 하면 뉴스에서 보도할 때는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라고 밖에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비용 대비 효과를 네. 고려해야 되네. 결국. 일반적으로 언론사들은 누가 몇 1위, 2위 요거 그렇죠. 찍는 거 좋아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1? 이 정도 차이 나는 걸로 보도하는 게 좀 그렇기도 하고 또 500명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4.4였던 게 1000명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3.1을 준다. 1500명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2.5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4.4에서 3.1 요렇게 줄어드는 건 좀 체감적으로 효과가 딱 있다는 느낌인데 좀 전에 우리가 10,000명 얘기했을 때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 1000명에서 10,000명으로 늘어나는 것만큼 비용 들이고 그렇죠. 시간 들이는 거에 비해서 그게 효과가 있느냐. 어차피 이게 실제 선거도 아니고 정답 내는 거라고 보기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많이 늘린다고 해서 무작정 다 좋은 게 아니라 가성비를 고려해야 돼. 무조건 많이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조사가 가능하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의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보통 500명이나 뭐 1000명 이 정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많이 물어보실 때 또 대통령 선거하는데도 500명만 그러면 해도 되지 않아요?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또 몇 명을 해야지 좀 대표성 있다고 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선관위에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약간 가이드를 준 거는 있어요. 그래서 총선은 500명, 그다음에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할 때는 800명, 정부 선거는 1000명. 이렇게 하는 샘플링을 사실은 조사회사라면 다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엄격하게 준수해가면서 진행할 텐데 조사 기관마다 조사 결과가 다 다르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저 회사는 되게 여당이 높게 나오더라. 그렇죠. 또 저 회사는 야당이 네. 높게 나오더라. 약간 그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아마 조사회사들이 사용하는 조사의 방법이나 어떻게 샘플링하냐 같은 것들 우리가 좀 흔히 얘기하는 표본 추출 틀 어떤 전화번호를 썼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표본 틀이 달라요? 표본 틀이 뭐 아주 다르다고는 할 수 없는데 요새 이제 전화 조사를 하면 많이 하는 게 최근에 트렌드를 많이 하는 거는 이제 가상번호. 그래서 휴대전화 가상번호라는 거를 이제 쓰는데 그쪽 예전처럼 이렇게 전화번호 같은 게 이제 아예 없잖아요. 이제는 전화번호가 나오지 않으니까 예전부터 말씀드리면 한 2000년대까지만 해도 전화번호부를 썼어요. KT에서 나오는 전화번호부를 썼는데 집전화가 없는 시대. 이제 2010년대에 뭐 휴대폰 거의 100% 보급되고 스마트폰 쓰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집전화 가지고 계신 분들 거의 없고 휴대폰 번호는 개인 정보니까 이거를 전화번호처럼 등재할 수가 없고. 네네. 그래서 2000년대까지는 그 전화번호부를 쓰다가 RDD라고 해서 번호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아마 RDD도 이제 뉴스 보시면서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예전에는 그래서 이제 집 전화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서울은 지역번호 02에 그 다음에 중간에 세 자리 네 자리 번호들이 좀 지역에 따라가잖아요. 그 숫자들을 임의로 000에서 9999 사이에서 만들고 뒷번호도 000에서 999까지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등재가 안 되는 번호까지 찾자. 그렇게 해서 유선 IDD가 들어오고 이제 유선 IDD가 있으니까 그러면 휴대폰 번호도 IDD를 할 수가 있겠다. 보통 010에 그다음에 뒤에 네 자리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데 그게 지금 이제 유선 IDD 같은 경우에는 뭐 전화번호부에 없는 번호 만들 수도 있긴 하지만 진짜 이제 유선전화 어플에 느껴지는 게 전화 조사를 하면 할수록 결번율이 엄청 높아지는 그런 게 있고 이제 그렇다 보니 휴대전화 그러면 이제 유선 IDD는 좀 줄이고 휴대전화 IDD를 하자 하는데 휴대전화 IDD는 전국 조사는 사실 괜찮은데 아까 제가 유선 IDD는 02 국번, 뭐 051 뭐 이런 국번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휴대전화는 그 국번을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지역에 살든지 간에 그 가운데 네 자리랑 뒤에 네 자리는 뭔가 식별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전국 조사까지는 뭐 그래도 꾸역꾸역 하겠는데 지역 조사는 안 되는. 그래서 지금 아마 전국 조사를 할 때는 휴대전화 아이디들을 쓰기도 하는데 지금 총선이라든가 지방선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일단 그러면 표집 틀, 샘플링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괜찮은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표집 틀을 만드는 게 일단 중요하죠. 여기서 돈이 많이 들어가요. 네네네. 그래야 거기서 샘플링을 랜덤하게 하더라도 확률적으로 좀 편포되지 않는 샘플링이 가능하다 이런 거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 휴대전화 가상번호라는 게 들어온 건데
가상번호라는 게 이제 저희도 조사하는 저희도 그 전화번호 그분의 진짜 전화번호는 모르는 거고 가상번호가 번호 하나당 하루에 16.75원인데 이게 보통 주사를 하루만 하는 게 아니니까 이틀이나 3일 정도 쓸 수 있고 그리고 뭐 500명을 한다라고 하면 500개만 번호를 받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응답률 같은 거 고려해서 저희가 최대 30배수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50만 원 정도 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사 비용에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근데 그거를 몇만 원이 할 수가 없을 거야.